안녕하세요. 세계시민교육 강의를 진행하게 된 코웍스 한고은입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강의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세계시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세계시민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OX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세계시민이다. 내가 세계시민이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 한번 떠올려 봐 주시고요. 자, 다음번엔 세계시민은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계시민은 외국 친구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맞을까요? O, X. 한번 떠올려 봐 주시고요. 다음, 세계시민은 외국어를 최소 1개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입니다. 네, 마지막, 세계시민은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여러분들은 동그라미와 X가 몇 개 정도 나오셨어요? 자, 세계시민이라는 뜻,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저의 수업에서는 먼저 세계시민은 무엇이고, 그리고 세계시민이 왜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세계시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건데요. 네, 세계시민. 자, 선생님이 앞선 질문에서 세계시민은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세계시민이 아니라 세계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세계시민이라는 단어에 시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먼저 시민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광주시에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주 시민입니다. 선생님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서울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세계라는 시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은 아닐 거니까 그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하는 자유민을 뜻합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세계화가 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됐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을 가볼 수도 있게 됐고요. 세계의 다른 여러 문화를 체험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세계화가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권리들을 누리게 되었지만 사실 또 이 세계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불평등이 심해졌다든지,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이슈들에 본인이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시민이라고 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세계시민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시민은요, 모두가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세계시민이라고 합니다. 자,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 모두가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의 세계시민 교육을 해왔는데요. 특히나 우리 한국 친구들한테서 이 세계시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모두가 행복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사람이야.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외국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기도 한가요? 네. 자, 여러분들 먼저 세계 시민은요, 선생님이 앞선 정의에서 말해준 것처럼 모두가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두에는 나도 들어가 있고 내 주변의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 뭐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세계 시민이라고 해서 꼭 먼 나라의 어떤 다른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내 주변부터 돕는 게 바로 세계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우리가 사는 지구 안에 한국이 있고요. 한국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나와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즐겁게 하고 우리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계가 정의롭고 평화롭고 행복해야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그리고 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나요? 네, 전 UN 사무총장인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이신데요.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평화 포럼에 갔었는데 그 평화 포럼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ocal and global are not different. 네, 지역과 세계는 다르지 않다.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세계 시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세계 시민이 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이 왜 되어야 할까? 자, 선생님이 지도를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건 어떤 지도일까요? 네. 이 지도는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표시한 지도예요. 그 원의 크기로 그 사람들의 숫자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걸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매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그리고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백신을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선생님은 이 세계 지도를 딱 보자마자 역시 이 세계 지도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세계화된 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코로나야말로 우리가 왜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코로나 이전에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다니면서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 다들 뭐 그럴 수 있겠죠. 덤덤하게 얘기하는 편이었는데, 자, 우리 코로나를 겪고 나서 전혀 달라졌죠. 우리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전염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의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 다 바꿔놨어요.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세상과 내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가 세계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자, 우리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미세먼지나 황사를 피해서 쓰고 다녔는데요. 이런 미세먼지나 황사 또한 우리나라만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노력만으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우리 이 세계 이슈들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선생님도 코로나 기간 동안 여행을 좀 잘 못 다녀서 코로나가 끝나면 빨리 여행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도 곧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먼저 초콜릿은요,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내가 초콜릿을 먹고 싶지만 이거를 생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 먼저 첫 번째,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르겠죠. 그럼 먹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오르다 더 이상 정말 카카오를 재배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이 맛있는 초콜릿을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행도요, 기후변화랑 관련되어 있어요.
선생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여행을 못 가게 되는 걸 보면서 떠나지 못한 그 비행기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못 하게 됐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 우리 또한 또 다시 여행을 제한받을 수도 있겠구나. 자, 그건 당연히 우리 비행기를 타는 게 기후변화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 사람들이 당연히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을 제한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여행, 즉 내가 원해서 내 기호, 내 선호로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당연히 못 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외국에 반드시 꼭 가야 할 사람들만 뭐 비행기를 탈 수 있다거나 여행을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슬픈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더워지는 날씨는 여러분들의 성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32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온이 1도 높아지면 성적이 2% 떨어진다고 해요. 자, 그리고 2도 높아지면 2에서 7%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는데 더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할 만저 날씨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내 성적이 더 떨어져.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겠죠? 자,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많은 것들이 현재 세계 이슈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앞서서는 세계에 일어나는 이슈들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봤다면 이번에는 내가 하는 것이 어떻게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관심 있을 만한 것들로 제가 준비했어요. 자, 핸드폰, 라면, 면티, 커피, 그리고 여행입니다. 자, 먼저 핸드폰부터 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요,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아동노동, 세 번째는 동물 멸종, 그리고 네 번째는 숲 파괴예요. 산림 파괴. 자, 여러분들 이게 왜 핸드폰 때문에 일어날까요? 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을 사용하고 뭐 예쁜 핸드폰, 더 좋은 기종이 나오면 자주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많이 쓰면 쓸수록, 자주 바꾸면 자주 바꿀수록 이러한 이슈들이 일어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핸드폰 안에 이 콜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겉보기에는 그냥 검은 돌이지만 거의 이 콜탄은 지금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콜탄은 사실 핸드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더 자주 바꾸고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 콜탄의 가치가 당연히 굉장히 높아졌겠죠. 네, 근데 콜탄은 그렇게 막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광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콜탄을 갖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사실 빨리 끝나려면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야 이 전쟁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군사들이 굶주리고 뭐 당연히 치료도 못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 콜탄 광산을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콜탄 광산을 차지해서 그걸로 많은 돈을 번다면 당연히 그 돈을 가지고 또 전쟁을 더 길게, 더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동입니다. 특히나 뭐 아동들이 많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콜탄을 캐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막 땅을 파고 막 힘들게 그렇게 노동을 해서 이 콜탄을 얻어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멸종 위기는 이 콜탄이라는 게 그 아프리카의 DR 콩고라는 나라의 콩고 정글에 많이 묻혀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콩고 정글에 마운틴 고릴라들이 삽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내가 콜탄을 가지려면 그 고릴라들을 쫓아내야겠죠. 그래서 고릴라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아예 죽여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마운틴 고릴라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숲. 선생님이 아까 정글에 있다고 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글을 다 파헤치고 거기를 광산으로 만들어서 콜탄을 캐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이런 정글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죠? 선생님 어제 저녁에도 라면 먹고 왔는데 여러분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라면도요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위에 보면 우리 아까 봤었던 노동, 아동노동 이슈가 있었고 뭐 불이 있고 연기가 있고 온도계가 있고 또 동물 그림이 있네요. 뭐 동물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라면을 만드는데 라면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주황색 열매죠. 네, 주황색 열매. 자,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팜이라는 열매예요. 자, 이 팜나무에서 이 팜이 열리고요. 여기서 기름을 짜서 나오는 게 바로 팜유입니다. 네, 요즘에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막 팜유라인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팜유라인이라고 붙인 이유도 그 사람들이 라면도 많이 먹고 이런 팜유가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죠. 자, 여러분들 이 팜유는요. 이렇게 라면을 튀길 때도 쓰이고요. 그 밖에 다른 가공식품들에 많이 들어가는 오일입니다. 식물성이기도 하고 또 값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나 혼자 산다 예능을 통해서 듣지 않았다면 되게 뭐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라면 뒤에서 못 봤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팜유는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식물성 유지, 야자유, 스테아릭 애시트, 야자오일, 야자경화유, 팜오일, 글리세린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사실 팜유를 뜻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팜유를 써요. 자, 이것도 아까 전에 앞서 봤던 콜탄처럼 지금은 사람들이 더 많이 써서 거의 예전 1990년대 가격에 비해 5배 정도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팜을 더 많이 기르고 팜유를 더 많이 얻고 싶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힘든 노동을 시켜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팜유를 만들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팜나무 거기 숲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숲을 다 불을 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불이 나고 또 그 불로 인해서 연기가 나서 또 공기 오염이 되고 자,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많은 매연들 때문에 기후 변화, 지구 온도를 높이죠. 온난화에 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숲에는 오랑우탄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또 그 오랑우탄들을 내쫓고 죽여서 또 이 동물들도 많은 동물들이 오랑우탄뿐만 아니라 숲을 다 불태웠기 때문에 많은 오랑우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바로 옷인데요. 면티예요. 자, 선생님이 면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면은 뭘로 만드는지 아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네, 뭐죠? 네, 목화입니다. 네, 면으로 옷을 만들 때 이 목화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근데 목화로 만드는 거는요. 이 면티 말고도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도 좋아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로 이 돈도 사실 목화로 만듭니다. 여러분 종이로 만드는 줄 알았죠? 이 돈도 사실 젖어도 이게 막 종이처럼 그렇게 찢어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목화, 즉 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목화를 가지고 옷도 만들고 돈도 만들고 역시나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자, 목화를 재배하는데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 부족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를 우즈베키스탄에서 굉장히 대량으로 재배를 하는데요.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10분의 1 이렇게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건조해져서 사막이 됩니다. 즉 사막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막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황사가 일어나고 당연히 대기의 질은 더 좋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면을 만들 때 옷을 오염하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오염 물질들 때문에 또 그 물이 오염이 돼요. 그리고 땅도 오염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네, 뭐 우즈베키스탄의 모카 농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뭐 학교도 가지 못하고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살펴볼 것은 네,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는 아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먼저 볼까요? 자, 커피도 당연히 재배하려고 숲을 다 파괴하겠죠. 그리고 커피가 인기가 굉장히 많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커피를 운송하는데 또 굉장히 많은 탄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또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커피를 만들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땅도 물도 오염되기 마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많은 아이들이 또 커피 농장에 가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많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커피를 사 먹을 때 그 커피가 5,000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을 실제로 실제로 커피를 재배한 사람들, 생산자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한테 가는 돈은 고작 500원이에요. 네, 5,000원에서 10%밖에 되지 않죠. 정작 커피를 만든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그 외에 구매자, 수출업자, 가공업자, 그리고 판매점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세계적으로 불평등도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니까 가난은 더 극심해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알아볼 이슈는 바로 여행입니다. 네, 선생님 여행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갈 때마다 약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을 가면서 많은 쓰레기들을 발생하죠. 그리고 여행을 갈 때 당연히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만 발생하나요? 많은 에너지를 쓰고 화석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여행을 하는데 이런 많은 환경오염들도 일으키고 있지만 여행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자, 여행지로 유명한 곳, 여러분들 뭐 어떤 곳 떠올릴 수 있으세요? 뭐 되게 다양한, 최근에 동남아 이쪽으로도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선생님은 이제 동남아에 여행을 갔고 막 되게 유명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휴양지로 많이 가는 그런 곳들이었는데, 그리고 휴양지로 유명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아주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겼죠. 그 나라는 관광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할까?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여행을 가면 더 많이 돈을 쓰잖아요. 여행 갔으니까 그래도 기분도 내려고. 자, 그런데 그 여행자들이 쓴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게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이 세계의 불평등이 일어나는데 더 좋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인즉슨 우리가 그 나라를 가서 관광을 해주면 그 나라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가는 부분은 굉장히 적고, 오히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유명한 호텔에 묵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 브랜드 호텔한테 가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행을 하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과 방금 전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물건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세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더 적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그래서 세계 시민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4가지를 준비했어요. 지식, 가치, 능력, 참여. 네, 세계 시민은 이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지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잘 알아야 되죠, 세계에 대해서. 자,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세계 지도 모습인가요? 나라의 위치나 모양이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비슷하죠.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둥그런 지구를 평평한 바닥에 그리면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지도를 그릴 때는요, 어떤 기준에 두고 그리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왔던 이 지도는요, 그 나라의 모양, 위치에 기준을 두고 그린 지도예요. 그래서 나라들은 실제로 저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왜곡이 오냐면요, 바로 크기에서 왜곡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크기의 기준을 두고 그린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다르게 생겼죠? 자, 우리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는 왼쪽 편 지도를 보시면 유럽과 아프리카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자, 근데 오른쪽 크기를 기준으로 두고 그린 지도를 보시면 유럽보다 아프리카가 3배나 더 큽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아프리카는요, 굉장히 큰 대륙인데 사실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지도만 봐서는 아프리카가 이렇게 넓은 대륙인지 잘 알 수 없었겠죠. 자, 그 밖에도 그래서 이 지도는요, 어떤 분이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려고 그 아프리카 안에 막 나라들을 다 넣어봤어요. 그래서 미국도 들어가 있고요, 중국, 인도의 여러 유럽 나라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보다 아프리카 대륙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는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이지만 아시아에는 48개국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 대륙에는 무려 54개의 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봐서도 아프리카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다양한 나라가 있는지만 봐서도 사실 아프리카는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들인데 우리는 사실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프리카를 떠올리면 단지 사막이나 정글, 사파리, 동물 이런 것들을 뜻하지만 사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멋진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아프리카 도시들의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프리카가 정치적으로도 아직 많이 뒤처져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도 모든 국가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인권 선진국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보다 더 수용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한테 맞는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프리카도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힘든 모습들만 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아프리카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그래서 아프리카도 잘 살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이번에 능력 편을 통해서는 지금 아프리카의 실제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프리카에 아까 54개국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저기 중간 오른쪽쯤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우간다라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우간다에는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조셉 코니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자, 이 조셉 코니는요 뭘로 유명하냐면요 제1순위 국제형사재판소 제1순위 범죄자입니다. 자, 이 말인 즉슨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잡아야 된다는 범죄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주 끔찍한 짓을 했죠. 자, 신의 저항군이라는 반군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납치하고 살해해서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하면서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요. 특히나 굉장히 많은 소년병들을 이제 강제로 데리고 와서 굉장히 세뇌를 시키고 굉장하게 잔인하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셉 코니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우리가 빨리 잡아서 당연히 그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계 시민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선생님은 문득 궁금했어요. 조셉 코니는 왜 이렇게 전쟁을 하기 시작했을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 이분은 요웨리 무세비니라는 우간다 대통령입니다. 자, 이 대통령은
선생님이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진 2015년도에도 대통령이었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분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어요. 즉, 그 전에 있는 대통령을 쫓아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는데요. 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또 다른 쿠데타겠죠. 그리고 이 무세비니는요, 자기가 쫓아낸 전 대통령, 이 티토 오겔로가 이번에는 당했지만 어느 날 다시 그분도 이제 부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티토 오겔로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혔는데요. 괴롭히고 많이 죽였는데 이 티토 오겔로는 우간다에 살고 있는 많은 부족 중에 아촐리족이었고 이 아촐리족의 한 명이 바로 조셉 코니입니다. 그래서 조셉 코니도 처음에는 우리 부족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우리들만의 아촐리 랜드를 만들자고 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끔찍한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도미니크 옹그웬이라고 그 조셉 코니가 최고 사령관이고 그 아래 4명의 사령관이 있는데 그 사령관 중 한 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5년도에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죄가 전쟁 반인륜 범죄 70건으로 이제 법정에 세웠는데 이분이 처음 오자마자 한 말이 바로 나도 피해자다라는 말이었어요. 약간 이해가 안 가시죠? 자, 근데 이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옹그웬도 한 13살쯤 되었을 때 강제로 납치돼서 이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당연히 굉장히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실 이 사람은 원치 않게 그 전쟁을 시작했죠. 네, 어렵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게 된 대부분의 이슈들은 이렇게 어려울 거예요. 답이 없고 답을 내릴 수 없어요. 누가 옳고 그르다 말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다방면에 걸쳐서 바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슈를 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은 바로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자, 다음은 가치입니다. 자, 세계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가치는 굉장히 많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특별히 이 가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 막 사람들이 옷에 무늬로 많이 입기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무늬 무슨 무늬인지 아시나요? 네, 평화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무늬를 보면서 이게 왜 평화를 뜻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평화를 뜻할까요? 평화가 느껴지세요? 네. 자, 이 무늬는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disarmament, 군축이라는 뜻의 disarmament와 비핵화하자는 뜻의 nuclear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셨나요? 네, 바로 disarmament의 D와 nuclear의 N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D와 N을 찾아볼까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왠지 D는 막 찾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반쪽 이렇게 하면서.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알파벳의 모양은 아닙니다. 자, 알파벳을 멀리 있는 사람한테 깃발 신호로 설명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우리 D와 N을 찾아볼까요? 네,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중간으로 그어진 선이 D를 나타내고요. 이렇게 양쪽 아래로 내려온 선이 바로 N을 나타냅니다. 자, 평화 무늬 앞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참여입니다. 자, 우리 세계 시민은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소개해주고 있는 친구들은요, 일명 세계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이크말 마씨는 아주 열악한 카페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을 알려서 교육도 받고 사람들한테 얘기함으로써 운동을 했어요. 자, 안타깝게 결국은 사살되어서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 덕분에 또 다른 나라에서 어떤 학생이 이 친구의 소식을 듣고 다른 NGO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친구입니다. 라이언 힉맨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귀여운 친구죠. 근데 생긴 건 귀엽게 생겼는데
라이언 재활용 회사 대표예요. 대단하죠? 네, 4살 때부터 시작해서 재활용품을 대신 수거해서 이렇게 수거해서 이렇게 재활용해주고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알렉스 린이라는 친구도 이 네트워크를 설립했는데 이게 어떤 네트워크냐면 이 알렉스 린은 어느 날 동네에 사람들이 뭐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에 폐기물법을 만들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이런 노트북을 쓰지 않아서, 그러니까 쓸 수 없어서 고장나서 버리지 않잖아요. 그냥 다른 거 새 거 사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한 나라에 보내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앞서 봤던 코니 관련된 캠페인인데요. 코니 2012인데 중간에 보면 Make him famous라고 적혀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코니를 굉장히 막 포스터도 붙이고 막 유일문도 나눠주면서 코니를 막 궁금하게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코니에 대해서 알고 이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서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성공한 프로젝트로 이 캠페인 덕분에 그 미국에서 실제 그 군사를 우간다에 파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본인이 가진 재능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해외 봉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당장 공부해야 되고 좀 이런 활동을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응원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 선생님이 말해줄게요.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림 보여줄게요. 전기 아끼기, 물 아끼기, 뭐 일회용품 쓰지 않기. 근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 다 아는데 왜 안 하게 되죠? 네, 귀찮아서?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꼭 귀찮아서 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귀찮아도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친구들이랑 약속을 지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걸 꼭 해야 되나? 이걸 하면 정말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도움이 돼요. 자, 지금 세계에 거의 8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씩만 해도 80억 번이에요. 여러분, 매번 할 수 없어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이 굉장히 특별한 자리를 소개해 줄게요. 자, 이 라이브 에이드라는 콘서트가 예전에 열렸는데요. 이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결해 주다 라는 의미에서 열렸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멋진 콘서트가 우리 사실 2019년도에도 6개 대륙에 열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SM이 주관하여 더 파서블 드림이라는 콘서트를 열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함께해서 그 멋진 우리 뭐 세계 이슈도 해결하자고 함께 지지하면서 멋진 콘서트를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2019년에 코로나가 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제한 지금 연기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콘서트에 가려면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활동을 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콘서트는 이 글로벌 시티즌이라는 그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앱이 있는데 그 앱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쌓으면 그 티켓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언젠간 다가올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시민으로서 활동하는 건 그렇게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번 수업의 제목이었죠?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여러분 주변부터 우리 함께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